자부가 저에게 신선한 어떤 그런 성북구청 또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그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민이 만드는 헌법교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한 달여 5주간 줄기차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8월, 9월, 10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등등 해가지고 강좌가 상당히 많았고 교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마 많이들 다니셨을 텐데 그게 이제 얼추 끝나가는 시점에서 좀 지치기도 했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 그 주민이 만든 헌법교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성북구청의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가지고 예. 자치 분권 강화 개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도 사실은 이 헌법과 관련해서는 강의라고 하는 형식으로는 처음 사실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사실은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제가 보기에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자치분권 개헌 때문에 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국회의원들 말씀 일부가 자기들도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들이나 이 논쟁이 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전체를 읽어본 사람이 그 개헌특위 위원들 중에도 아마 몇 명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어떤 그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또 의미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이나 자기들이 꼭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은 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그 판에서 관심이 엉뚱하게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도 하고 야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이라는 게 실제 내 생활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헌법이 바뀌면 그러면 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느냐. 뭐 크게 달라지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좋게 달라지든 뭐 나쁘게 달라지든 간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에 아이고 헌법 바뀐다고 뭐 세상이 바뀔까? 이런 데 대한 별로 신뢰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어떤 무슨 조항들 이런 게 다 자기들 관련된 일이지 내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결국에 힘 세고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저게 뭐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거가 아마 이렇게 또 한쪽으로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뭐 헌법 개정하고 다 중요한데 실제로 이 자기의 삶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결국 법률과도 관련이 있고 법률보다 조금 더 어찌 보면 규범 중에 조금 더 높은 규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헌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한 축으로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 지방정부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게 이제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헌법과 법률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경우에 많이 이제 시민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거꾸로 잘하는 지방정부의 활동들이 세상을 바꿔내고 내 삶을 바꿔내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 인식이 명확해질 때 저거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저거 저거끼리 저렇게 논의하면 안 되지. 우리 허락을 받고 해야지 왜 저걸
저 중요한 걸 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헌법 개정안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과 혹은 아니면 밖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자치분권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좀 있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내 삶이 바뀌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와 마을에서 이 생활이 바뀌어 나가면서 그게 헌법이 바뀌는 거하고는 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는 뭐 그런 이제 자치와 분권 이런 게 그럼 왜 필요하고 중요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좀 서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데요. 총 130개 조항 다 배우셨을 거니까 권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한 번 나오니까? 3번? 58번? 권력이라는 단어가요? 답이 뭘까요? 한 번 나온답니다. 말도 안 돼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권력이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뭐 그래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 성북이 답이겠죠? 대한민국, 대한국민 어느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체. 이 헌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주인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거죠. 국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수평적으로 하는 분권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이제 국회가 기본이겠죠. 그래서 국회 말고도 뭐 장에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법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부도 나오고 뒤에 보면은 법원도 나오고 헌법재판소도 나오고 선거관리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들 선출된 기관이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든 그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그런 거 이제 수평적인 권력 배분, 권한 배분이겠죠. 그런 거일 테고요. 소방훈련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놀리지 마십시오. 불난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소방훈련입니다. 예. 그다음에 수직적 분권이 이제 지금 말하는 얘기 나온 대로 자치 분권이 되겠습니다. 권력이 소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행정학의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가버먼탈 릴레이션십이라고 해갖고 정부 간 관계라고 하는 이제 그 과목도 있을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고 이 정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인터는 뭐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요. 인터가버먼탈 하면 가버먼트들의 사이에 정부 간 이런 말이죠. 근데 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데 우리는 좀 이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헌법의 117조,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지방정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있는 게 요 기본권 아마 다 뭐 이렇게 배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은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몇 개일까요? 130개 중에 몇 개일까요?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몇 조? 달랑 2개입니다. 달랑 2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체를 봐도 130개나 있으면서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에 대해서 규정하는 건 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앙정부와 중앙 이 권력기관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은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최고 규범이에요. 물론 영국처럼 불문헌법, 그러니까 써놓지 않은 헌법이 뭐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대강 뭐 우리 옛날 말로 관습헌법이라는 희한한
용어도 등장했습니다만 어쨌든 불문헌법을 주장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성문헌법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헌법을 성문헌법, 즉 글자로 써가지고 이게 우리 헌법이다 이렇게 확정을 한 최초의 국가가 어디입니까? 최초로 성문헌법을 만든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 최강국이 어디죠? 미국입니다. 예. 저는 미국이 경제력, 군사력으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초의 성문헌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두고 상원 하원을 두고 주정부와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체크 앤 밸런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 삼권 분립도 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제 해서 선출되지 아니한 연방 대법원이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마다 심사권을 줘서 위헌 심사권이 있죠.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토권, 즉 거부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법원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원의 인사, 즉 판사 임명권을 이 일정 부분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에서 왜 헌법 재판관, 대법원 이런 동의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걸 이제 해놨거든요.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설계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적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제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미국이 모든 나라의 전쟁에 개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소리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왜? 저기들은 미국 헌법이 전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이고 다른 나라에서 다 한 거는 자기 나라를 따라한 거기 때문에 미국적 가치가 전 세계의 가장 일반적 가치다. 스탠다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제 중심의 세계 질서 이런 거를 이제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저는 구성되어 온 거 아닌가.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 좀 다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것이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아주 첫 번째 설계를 이제 미국이 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할 때 거의 미국 헌법을 뺏겼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독일 바이마르 헌법도 많이 참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 것도 많이 뺏겼고 사실 나중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저런 게 있습니다만 미국도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토크빌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이제 19세기에 미국을 가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프랑스는 한국처럼 왕의 국가, 소위 태양왕이 있던 나라잖아요.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였는데 미국 가보니까 땅도 넓지만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보니까 공무원도 없더만 자기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다 하더라. 희한한 나라다. 이러면서 책을 쓴 게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고 거기에 나오는 말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다 이렇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미국처럼 분권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토크빌의 핵심 아이디어였는데 어쨌든 미국 민주주의는 그 토대가 소위 어소시에이션 저거 하는 이런 결사체에 있다. 동네마다 있는 그런 게 이제 토크빌의 핵심적 아이디어였는데 그 미국의 이제 소셜 캐피탈 이런 이제 그걸 했던 퍼트남이라고 펀남이 그 이제 쓴 책 중에 나오는 용어가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사회적 자본. 그 책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를 똑같이 하긴 하는데 어떤 나라는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맨날 그냥 보니까 부정선거라고 난리고 여당 야당이 하루도 주먹질 안 하는 날이 없고 이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잘 되고 그게 왜 그럴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르더라. 이게 왜 이렇지? 그 이태리를 연구를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연구를 해가지고 소셜 캐피탈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고민 때문에 그러냐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자기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보면은 볼링장에 모여가지고 어릴 때 볼링 치면서 사람들이 맥주도 먹고 그러니까 그때 다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누구 집 딸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째가지고 그러면 정치 이야기도 거기서 이제 그 뭐 누가 뭐라고 했던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 아니다 뭐 아버지끼리 싸우고 뭐 저 부인들도 이야기하고 그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거죠. 아 정치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고 자라고 뭐 예의도 마찬가지고 옷 입고 다니는 방법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 다 배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볼링 언론이에요. 그 책 제목이 미국의 그 책 제목이 혼자 볼링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볼링 협회하고 볼링 치는 횟수 이런 걸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자기 어릴 때 통계하고 그 미국이 참 희한한 나라 그런 통계가 잘 돼 있어요. 그 통계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미국 꼬라지가 이런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나라가 엉망인 이유는 이 소셜 캐피탈이 없기 때문이다. 볼링 안 치니까 그렇다. 쉽게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책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토크빌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미국과 지금 미국의 현실이 어떤가 뭐 이런 논쟁이 이제 헌법 가지고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 헌법 부분을 좀 상당폭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헌법이 여러 번 바뀐 나라거든요. 어쨌든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이 지방자치 관련된 게 이렇게 이제 없고 거의 모든 걸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하고 중앙정부라는 게 국회도 포함이 되죠.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도 관료 독점이 훨씬 심하고요. 국회가 권능이 지금은 훨씬 강화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고 뭐